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입니다. 자, 빅4의 친정권 인사가 배치됐습니다. 빅4. 윤석열 징계 반대한 고검장 2명 강등시켰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에서 마지막일 가능성이 큰 검찰 간부 인사입니다. 마지막이겠죠. 법조계에서는 정말 정권말 검찰지부 장악을 완상시키라는 완판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비상식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정권의 의도가 잘 통할지는 두고 보자. 그런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정권이 원하는 대로 다 이 사람들이 다 할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검사의 길을 갈 건지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여기서 검사의 길을 가겠다고 해버리면은 어떡할 겁니까? 예를 들면 이성윤이가 또 뭐 이성윤은 별거 아닐 거고 뭐 꼭 그 길로 갈 거고 어떤 분이 내가 검사의 길을 가겠다. 난 검사다. 딱 해버리고 사안별로 그대로 공정하게 하기 시작해버린다면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정권은 자꾸 하루하루 짧아지는데 석양에 지금 놓여 있는데 석양이 있지 않습니까? 석양. 오후 한 5시쯤 지금 돼 있는데 다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영전한 이정수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현재 중앙지검에는 청와대 김학의 전 차관 기획사정 의혹, 형사 일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처가 관련 고발 사건, 반부패 2부, 이용구 전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형사 5부 확 쌓여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가요, 박 장관이 정권 후반기 안전장치로 자기의 핵심 측근을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구자연 중앙지검 3차장 뽑아냈습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소위 법무장관 할 때 대변인 출신입니다.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약점이 있는 문 검사장을 수원지검장에서 요직에 보내가지고 충성을 담보한 것. 소위 대검 강력부장에 나와서 수사를 총괄하게끔 한동훈 검사장 자리로 딱 옛날 한동훈 검사장 자리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댔던 그 자리에 딱 보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약점이 있는 분이죠. 요직에 보내서 충성심을 담보시킨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이성윤 서울지검장 때 1차장으로 채널A 사건을 지휘했던 이정현 현 공공수사부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아주 빅4를 완전히 그냥 딱 집어넣습니다. 인사적체 압박에도 버티던 고검장들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 소위 자리로 사실상 강등을 시켰습니다. 고검장을 그 아래 검사장급으로 강등을 시켜서 위원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소위 강등 감옥이 돼버렸습니다. 이 연구위원.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아주 대가 센 검사로서의 길을 갔던 분들이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고검장을 검사장으로 이렇게 강등해가지고 무리하게 인사폭을 넓힌 바로 이거 검찰 사상 처음인데 이분들은 절대로 안 나갈 겁니다. 이 정권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분들이 다시 한번 검찰의 칼을 들고 검찰의 눈을 부라리면서 검찰의 본연의 길로 아마 틀림없이 가려고 아마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겁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중, 3중, 4중으로 막을 쳤지만
근데요, 권력이란 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역사를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한번 진공 상태가 딱 그만두는 그 순간 모든 나사들이 다 풀려버립니다. 여기 쪼여놓고 여기 사법부도 쪼여놓고 공수처도 쪼여놓고 검찰도 쪼여놓고 경찰도 쪼여놓고 어디도 쪼여놓고 나사들을 완전히 쪼여놔서 한 일자 대응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권력이 딱 예를 들면 대선 후보 누구누구 대통령 당선 딱 당선자 발표가 나오는 바로 그 순간 그 다음날 나사는 쫘르르 풀립니다. 왜 풀릴까요? 그 나사에 묶여있다는 자칫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나사를 벗어나려면 한 나사가 삐걱하면 그 나사가 다 풀려버립니다. 이게 권력이란 걸 이들은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그걸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주위에서 봤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권력은 한번 탁 노는 순간 같은 측면이라도 노는 순간 완전히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면 가정을 한번 해봅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면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왜 쓸어버릴까요? 아니 자기 팀들 있잖아요. 자기들 우선 인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쫙 진주합니다. 권력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싹 쓸고 새로운 주머니를 만듭니다. 새로운 새 푸대에 새수를 담자. 이것이 권력입니다. 자, 권력은 지금 9개월 남짓한 이 정권의 이 10개월밖에 안 된 이 정권, 안 남은 정권에서 이렇게 과도한 일을 벌린다는 것, 인사를 벌린다는 것, 어찌 보면 상당히 무도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상당히 어리석은 것 같이 저는 보입니다. 제가 만약에 문재인 참모라면 조언을 해주겠습니다. 조언을 해줬을 겁니다. 한동훈을 갖다가 중앙지검장에 놔라. 중앙지검장 발령을 해라. 강남일, 구본선 이런 소위 말해서 이 서울 저 뭡니까 완전히 그냥 강등을 시켜가지고 법무연수원장으로 연수원 위원으로 보내버린 이 고검장들을 서울고검장 또 대검차장으로 다 보해라. 이랬으면 이분들이 과연 이 정권이 바뀌어도 칼을 들었을까요? 다 합리적으로 검사들의 의식구조는 합리적입니다. 왜? 그들은 대학을 나오고 또 사법시험이라는 어려운 과정 겪고 또 사법연수원 2년의 그 깊은 심화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은 검사 선서를 하면서 검사의 길을 걸으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수사를 하면서 그들은 또 국가 이념, 애국이란 걸 배웁니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한다. 라는 긍지를 배웁니다. 그런 검사들의 사고 속에 보복이라든가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정치권이 아마 보복을 하라고 달려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재명 지사를 자꾸 드는데 저는 이재명 지사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하고 같은 민주당이지만 이재명을 밀었던 민주당들은 오히려 친문 강성을 이 야당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보다 더 적개심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들이 받아왔던 그 눈총과 친문 대깨물로부터의 고통, 그것이 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보복합니다.
크게 보복합니다. 그것이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인사를 할 때는요, 특히 수사기관 인사를 할 때는 항상 감성을 누르고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치권 인사는 그건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그 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단일화해서 한 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일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없어집니다. 단일화해야 됩니다. 네, 내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싹트고 움트고 활성되는, 또 한미동맹의 국가안보가 확실하게 다지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새벽이 내일 태양과 함께 떠오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